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용기는 제가 5년 동안 타보고 느낀 캡티바 사용기입니다. 이 차는 한 달 전에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가 만료되어서 보증기간이 끝난 차입니다. 장점, 좋은 점, 불편했던 점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는 쉐보레 10년 전통을 잇는 SUV라서, 그리고 이 차가 당시 산타페가 월 7,000대 8,000대 팔릴 때 이 차는 700대 800대 팔리던 차라서 사용기를 보실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좋은 점, 불편한 점 이런 거를 그래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싸제로 달았고요. 이런 버튼은 기어 노브도 2000년대 중반 정도 나왔던 그런 느낌으로 좀 무난합니다. 14년형 풀옵션이라고 하지만 딱히 옵션을 바라고 산 차가 아닙니다. 내장재는 플라스틱. 후축방 경보는 없고요. 긴급제동 시스템 이런 것도 없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없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윈도우도 보면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하고 있고요. 이 차가 원래는 7인승 차인데요, 뒤에 3열은 아예 접고 다닙니다. 성인분 뒤에 태우기는 조금, 어린애들도 태우지도 않고요. 그냥 트렁크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좌석이 있다, 옵션이 떨어지거나 뒷좌석이 좀 평범해도 다 만족하면서 타고 있었는데요, 정말 불만이었던 게 뒷좌석에 에어 벤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조수석이나 운전석 밑에 에어 통풍구가 있긴 한데요, 확실히 에어 벤트가 없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켜도 온도가 떨어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사이드 스텝도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이드 스텝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있으셔서 차를 올라타기에 불편하신 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사이드 스텝 기능에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걸리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고속으로 달리면 차 뒷유리에 빗방울이 꽤 맺힙니다. 일반 승용차보다는 금방 후방 시야를 가리더라고요. 아마도 차량 구조상 그런 것 같은데 뒷유리 와이퍼를 계속 작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차 뒷문에도 도어락을 해제할 수 있는 버튼은 편합니다. 그리고 제동 성능도 꽤 좋습니다. 당시 산타페 DM 출고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 더 비쌌는데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캡티바가 오히려 옵션에 비해서 차값이 비싼 편입니다. 미션은 평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쉐보레를 아시는 분이라면 아시는 젠투 미션, 보령 미션, 모르시는 분도 아시는 보령 미션, 저는 딱히 그렇게 불만이 없게 평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미션의 특징이라고 하면 4단에서 5단 넘어갈 때 4단에 걸려있는 힘을 쥐어짜듯이 한참을 붙잡다가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늦은 겨울이나 겨울 냉간시 시동을 건 후 15분에서 20분 동안 고속도로를 달려도 5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RPM도 200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열이 받으면 6단으로 넘어갑니다. RPM이 200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5단에서 엔진이 좀 부하가 걸린 느낌으로 달리는 느낌이 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차를 구매하지 얼마 안 돼서 브레이크를 약간 강하게 잡으면 하체에서 찌그덕 하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서 보증수리로 로어암을 교체했습니다. 고주파 소음 때문에 보증이 끝나고 2달 전에 연료 펌프를 교체했는데요, 현재 고주파 소음은 나지 않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다가 안 나니까 정말 쾌적합니다. 디젤차 특성상 이 차는 3년 내지 4년만 더 타려고 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나기 열흘 전에 사업소에 가서 진단기로 고장 코드가 있나 해서 봤더니 고장 코드가 4개가 떴습니다. EGR 순환 오류, EGR 공기 순환 과다. 일단 사업소에서는 고장 코드가 뜨면 지워줍니다. 그리고 또 뜨면 수리를 해주거나 조치를 취해줍니다. 보증기간 끝나기 이틀 전에 똑같은 고장 코드가 하나가 떴는데요, 마찬가지로 흡기 관련 고장 코드였습니다. 흡기 관련 부품을 하나씩 교체하면서 현재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일반 수리로 할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수리비가 들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젤 연료 특성상 흡기 관련 아니면 배기 관련 고장이 날 겁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제 경험상 휘발유차보다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두 개라도 신경을 더 써줘야 됩니다. 제가 참 멍청하게도 몇 안 되는 혼유 사고의 주인공인데요,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어떤 날은 정신줄 놓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필 그런 날이 그날이었는데요, 그날따라 가솔린이 디젤처럼 보이고 노란색 노즐이 녹색 노즐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터빈을 보호한답시고 시동을 건 채로, 그리고 또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노란색 노즐을 짚고 캡티바에 주유를 했습니다. 순간 저도 노란색 노즐이 꽂혀있는 거 보고 시동을 바로 껐습니다. 이미 연료 탱크 안에 들어간 오일 양이 24리터이고요 보험회사 레카차를 불러서 지인이 하는 카센터로 바로 옮겼는데요, 연료 필터, 연료 라인을 교체하고 연료통을 세척을 했습니다. 다행히 연료가 엔진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서 엔진을 수리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총 수리비가 견인비 10만원, 수리비 30만원, 30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급차 중에 최대한 작고 안전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중간 사이즈 SUV를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캡티바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산타페의 DM보다는 2cm 짧고 3cm 폭이 좁습니다. 공차 중량이 50kg에서 100kg 정도 더 나가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경량화가 되어도 무게로 인한 안전도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아직까지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캡티바의 장점은 두 가지인데요. 고속도로 주행 시 당시 동급 차보다는 안정감이 꽤 높고 덜 불안한 느낌을 줍니다. 코너를 돌 때도 생각보다 꽤 안정감 있게 돌아 나갑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장점이고요. 이 두 가지가 장점입니다. 제가 5년 동안 타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한 거라서 두서없고 허접하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